일단은 오늘은 거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유럽사 여행을 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퓨리턴 혁명과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유튜브상이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자에서 여러분이 또는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웠을 텐데 그 배운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 교수님 오늘 이게 발제 제목이 17세기 영국 유대 파워, 유대 세력, 17세기 영국이 유대 세력에 장악되다라는 것으로 그 영국의 그 내적 그 정치 구조, 그 다음에 당시의 국제정치학 역학관계를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이 칼 마르크스 사위. 사위가 1770년 그 영국의 자본가들을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쌍놈 노동자들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다. 지네가 자유로운 줄 알고 말이다. 영국 인구의 8분의 7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주당 4일을 일하는데 월급은 그대로 냅두고 6일로 늘려 일을 시키면 효과가 크다. 하루 14시간이면 일할 수 충분하다. 12시간은 일을 하고 나머지는 뭐 밥 먹는 데 쓰고 또 작업장에 공포를 주입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자본가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칼 마르크스 사위가 이게 1883년에 이제 자기 글을 쓰면서 70년대 자료를 다 긁어 모아갖고 이러이러한 자본가들이 있었다고 얘기한 건데, D.H. 로렌스 소설을 읽거나 영국의 그 옛날 서정시라든가 이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잡설들, 규방 문학 같은 거를 보면 말입니다. 영국의 귀족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일 시키던 사람들 뱀에 물리거나 벌레에 물려갖고 독이 생겨나면 자기 입으로 빨아줬어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영국의 귀족은 유럽 귀족이랑 사뭇 달라가지고 굉장히 그 친노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요, 1770년대에 영국의 그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귀족 플러스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노동을 부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엉망진창의 악스러운 얘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럼 누구 때문이냐? 뭐 유대인들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돌려서 얘기할 거 없어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지금 1650년대를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면은 암스테르담에 이미 유대인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죠. 1500년대부터 스물스물 그 오스만 터키에서 굉장히 그 술탄들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던 사람들이 차근차근 레판토 해전 이후로 이제 지중해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대서양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면서 1500년부터 스물스물 네덜란드 쪽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금융을 장악을 하죠. 그게 1650년대쯤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마나세 벤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벤 이스라엘, 영국의 모세로 알려진 사람인데, 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에도 이제 펼쳐져 있었던 유대인들 금융가들을 깡그리 모아다가 영국으로 들여보낸 사람. 이제 벤 이스라엘. 마네사 벤 이스라엘. 네, 마네사 벤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지금 듣는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영국의,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 유대 세력의 유럽 정복사거든요. 그러니까 1492년 그 아람브라 칙령으로 스페인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쫓겨나오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그럼 대규모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민족 이주사 이런 것처럼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그럼 그들이 어디로 3, 4, 5 짝을 지어 어디로 갔느냐? 사방팔방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특히 네덜란드의 안트워프. 왜냐면 그 당시 거기가 상업의 중심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무역의 장인들이거든요.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무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빠삭하거든요. 딱 봤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네덜란드의 바로 홀랜드의 바로 안트워프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네덜란드가 완전히 그 유럽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중심지가 되면서 그들이 여차저차 해서 상황을 보니 잉글랜드를 저기를 접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조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시에 그 전체 그 국제 유대 클럽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조직 내부에서 일단은 어떤 결의가 일단 난 거죠.
퓨리탄 혁명, 그다음에 이후 이제 그 윌리엄 그 3세인가요? 거기 오렌지공 그래서 1688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거기를 접수해버리자 하면서 또 하고 나서의 얘기를 주로 신 교수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어떻게 변모됐고 영국을 중심으로 유대 세력이 어떻게 전 유럽을 장악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요것만 짚고 넘어가면은 그럼 영국에는 유대인이 없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는데 1290년이라고 그래요. 에드워드 1세 때라고 그러는데 1290년에 유대인이 대규모로 추방이 됩니다. 영국에서 완전히 다 추방이 돼요. 추방이 되고 나중에 그 올리버 크로멜이 1655년인가요? 1655년에 350년의 세월이 흐른 연후에 다시 유대인이 거기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신 상륙하기 전에 100명이 있었어. 상륙하기 전에 물론 이제 그 이렇게 이리저리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지금 마라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마라노, 그다음에 콘베르소 하면서 뭐 스페인의 옷을 입고 포르투갈의 옷을 입고 문제는 이제 퓨리탄 혁명과 명예혁명 이 기간 동안에 사실 그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영국 내부의 유대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암스테르담의 유대 네트워크, 더치 커넥션으로 올리버 크로멜을 부리면서 이후에 그 윌리엄 그 3세 오렌지공 얘를 밀어다 붙이면서 영국을 획가닥 접수를 하는 거라서 1290년에 유대인이 그 이전에 영국에서 엄청난 나름대로 굉장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추방당했다가 다시 오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한 얘기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290년에 그 에드워드 1세가 왜 쫓아냈을까? 네, 왜 쫓아냈는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위상이라는 게 왕이나 귀족과 결탁해가지고 바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부업을 통해서 조세 징수권을 접수해요. 그래서 조세를 징수해 너희들과 조세해서 징수해서 우리 왕한테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너희가 가져. 영국 시민은 아닌데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특권층이에요. 특권층이래 가지고 이를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그 뭐 고리대금이니 해가지고 그 자산 자체를 많이 갈취하고 그다음에 그 현지의 그러니까 잉글랜드 농민들 또는 잉글랜드에 그 사는 사람들과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 그거는 사실상 꼭 잉글랜드가 아니더라도 전 유럽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쫓겨나는 이유가 항상 바로 엔타이세미타즘. 세미티즘. 그러니까 그 반유대주의 에드워드 1세 때도 거의 혁명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정말 유대인들 안 쫓겨나면은 자기네 왕권 자체가 무너지겠구나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제적인 문제에서 일단 농촌 사회가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던 1200년대에 옛날에 바빌론에서 하던 환전상이나 하고 앉아 있고 징세나 수조권이나 뜯어먹고 앉아있으니까 정말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도 종교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1840년대 큰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세력이 유대인들을 풀어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한 팀인데 당연하죠. 다 그래서 그때 전 유럽 사람들이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유대인들이 한데 뭉친다. 이게 조직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 비유대인들은 조직이 없어요. 그냥 서로 뭐 그냥 뭐 김씨, 이씨 뭐 이러잖아. 그런데 조직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렇죠. 공작하잖아요. 아무도 못 당해. 그래요. 아무도 못 당해.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그냥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얘네들이 영웅이 돼버렸잖아. 유대인 사회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각국 총리도 다 들고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짓인 거야, 이게. 각국의 총리나 대통령들이 지금 누군가를 잘 따라가요. 지금 G7 꼬라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따라갑니다. 이게 1840년대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일단 뭐 1949년에 찰스 1세를 살해해서 유대인의 영업 활동을 거부했던 상원까지 폐지시켜버려갖고 이제 공화국을 만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와, 그때 이제 미디어 공작이 대단했습니다. 요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소리냐면 1649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 왕국의 권리라 그래갖고 세들러가 영국 앵글로색슨 민족은 영국 민족은 유대인의 종족. 저건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론가 배를 타고 와서 영국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잘 나가는 세력에 붙어보자 연결시켜보자 뭐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이거잖아. 근데 이게 450년간 이 미국 사람들의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개신교도들의 머리를. 미국인들이 제2의 이스라엘이고
저게 유대인들을 그러면 피고, 한국으로 치자면 왜 그 시위할 때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연결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예, 그거? 가끔씩 그 정신 라고 봐야지. 가끔씩 아스팔트 보수들. 예, 네. 가끔씩 그 정신병자 같은 한국 사람들도 우리 조선 민족이 이스라엘이랑 옛날부터 연결이 있어서 연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헛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1649년 왕국의 권리라고 하는 세들러의 책으로부터 유행이 불어갖고 마치 유대인 옆에 붙으면은 선민인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자족감에 빠져 사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 그럼 왜 그랬을까? 당연히 영국에서 유대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다고요. 이게 왕이 있고 그런 그 내부 질서가 내부 권력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갈아엎는 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민혁명이 아니 멍청한 사람도 시민혁명이래. 계속 그렇게 가르쳐 수백 년 동안. 그게 아니라 유대혁명. 유대의 비유대 국가 전복 혁명.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다. 이민금지법을 파기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영국, 암스테르담 그리고 스페인에 남아있던 자녀 마라노들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네, 마라도가 뭔지 몰라요. 마라노가 스페인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개종했는데 쫓겨나지 않으려고. 개종했죠. 그 사람들의 후예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전혀 중요하지 옛날에 않습니다. 뭐 여러 번 배교한 이후로 중요하지 않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그런 거죠. 껍데기만 가톨릭이죠. 1650년대에 와버리면요, 이제 이 영국의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런던에 들어와서 런던의 그 바오로 성당을 살라 그랬습니다. 사가지고 유대교당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개신교 교당을 직접 돈 주고 사서 유대교당으로 만들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권력이 셌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봐요. 조계사를 사가지고 여기다 우리 교회 짓게. 순복음 교회를 짓겠다. 네, 쉽지 않은 아이디어죠. 근데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만큼 1650년대에 런던에서 유대인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50만 파운드면 50만 파운드를 내겠다 그랬거든요. 당시 영국의 1년 재정이 20만 파운드인데요. 그러니까 1650년대 유대인의 이 런던의 파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게다가 초기니까 마음껏 질러낸 거죠, 그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보면은 국내 정치에서 진짜 열나멍청해.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뭐 선거에서 뽑는 사람이 무슨 권력 갖고 있나? 에라 이 사람들아. 크로멜 이 인간도 바보인 것이 네덜란드와 3번이나 전쟁을 벌여갖고 재정을 완전히 탕진시켜버리거든요 스스로. 재정을 탕진시키는 게 금융가들한테 키가 되거든요. 전쟁하면 돈 버리잖아요. 그리고 윌리엄 오렌지 데리고 와서도 전쟁을 계속 일으켜 프랑스하고도. 그래서 재정이 완전히 탕진되니까 당연히 영국이 망하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그 은행을 세워달라 그래요. 빚을 탕감해줄 테니 은행을 세워달라 그래서 영란은행이 바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해서 돈을 쓰고 그 돈을 탕감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폐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암스테르담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영국은행이 아니야. 뱅크 오브 잉글랜드인데 왜 영란은행이냐고. 영국과 네덜란드 은행이냐고, 왜. 그게 이런 사건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해 못할 게 있을 것 같아. 아니 전쟁을 뭘 얼마나 했다고 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나고 이렇게 됩니까? 전쟁. 그런데 당시 영국 재정이 20만 파운드였단 말이에요. 잠깐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당시 배 하나 가격이 35,000 파운드였어요. 배 한 척. 뭐 이렇게 멀리 다니고 하는. 1급 영국 함선 35,000 파운드짜리 몇 개가 있어야 재정이 다 사라지냐고 생각해봐. 6개가만 있으면 재정이 됩니다. 배 6개만. 배 6개가 전쟁에서 깨지잖아. 그러면 영국 1년 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벌하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빌려야 돼.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엘리자베스 1세 1500년대부터 1600년대 한 150년, 200년 사이에 항상 재정이 40만 파운드서부터 100만 파운드까지 적자를 두고 살았다고. 지금도 미국이 전쟁한다는 핑계로 미국 사람들한테 빚을 떠넘기듯이 그때 재정을 그렇게 막 쓴 것도 결국 또 빚더미에 앉히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지금은 무기 팔지만 그때는 전쟁이 더 장사가 잘 됐으니까. 당시에는 사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군수업자였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딱 그걸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영어로 캐피탈리즘이잖아.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주피털리즘을 하는 거야.
그게 살벌한 건데 여러분이 이걸 주피터리즘이 뭡니까? 제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 주이시 캐피탈리즘. 캐피탈 그러니까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 사실상 이게 수많은 노동자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규모 공장이 커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자본주의가 있는데 그 주피터리즘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들어가요. 금융이 들어가서 원래 금융이라는 게 그렇게 야 너 뭐 돈이 필요해 여기 필요하구나 거기 대규모 인프라 그렇지 뭐 이게 고속도로도 짓고 뭐 이렇게 좋은 거 하라고 있는 거 금융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금융을 화폐를 접수해 그 다음에 막 빌려줘가지고 국가 자체를 부채 늪에다 빠뜨려서 국가의 그 조세 징수를 계속 피 빨아먹듯이 먹는 거야. 계속 먹고 그게 1번 봤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피터리즘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대 금융가들 뭐 사실 금융가도 아니야 그냥 약탈가들인데 걔네들이 국부를 모두 다 장악하는 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가 뭐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네 뭐네 자산운용사네 뭐네 하는 것들이 다 그 테크닉이거든. 그 테크닉으로 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블랙록 뱅가드. 그렇지. 블랙록 뱅가드. 그거야 걔네. 양대. 세계 지구를 소유하는 양대 자산운용사 아니에요. 작전이 살벌해.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이 써먹은 거네요. 수백 년 동안. 똑같아. 네, 하나도 블랙락 7조잖아. 7조 운영한다는데 지금 똑같아요. 미국 펜타곤에서 군납업 하는 애들 봐봐요. 무슨 저기 그 에릭 프린스라고 아시죠? 그 옛날에 블랙워터의 그 용병. 블랙워터 지금 이름 바뀌었잖아요. 거기 프린스인가 뭐 이런 거 프린스인가 아카데미로 이름 바꿨어. 아카데미. 뭐 펜타곤하고 딱 맺고 용병에서 딱 해갖고 뭐 쫙 빨아들이잖아 그냥.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야 이거. 아니 그 용병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막 힘으로 이렇게 털고 하는 게 옛날 뭐 십자군 때 그때부터 명맥이 계속 이어온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다 돈덩어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기 중세 기사복 한 벌이 저기 군인 5년 연봉인가 그랬어요. 가장 싸도 10만 달러였어요. 기사복 있잖아. 투구 칼타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온통 돈덩어리라는 거를 현대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전쟁을 했을까? 그 돈덩어리 전쟁을 왜 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파탄시키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루이 14세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빚을 갚았기 때문에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을 때 300만 파운드를 빚으로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고 안 갚으면 되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안 갚어? 아니야. 안 갚는 방법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안 갚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그치, 보증을 잡습니다. 보증. 딴 나라 이를테면 프랑스에 돈 빌려주잖아요. 그럼 프랑스 상선이라든가 프랑스 무역센터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어. 오스만 터키라든가 이런 쪽에. 그 왕한테 허락받아가 도장받아가지고 그쪽을 보증을 잡아놔요. 그리고 만약 프랑스 왕이 돈 못 갚지. 그럼 오스만 터키에 있는 프랑스 자산을 동결시켜버립니다. 그럼 동결시키면 그 오스만 터키의 그 술탄이 도장을 찍어줘. 한 14%, 한 20% 먹어요, 지가. 술탄이?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 돈 안 갚지, 그러면 오스만 터키랑 싸워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어놨어. 외국에 있는 왕들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럼. 또 전쟁을. 그걸 이용해 먹는 거, 수조권을. 당시에 그렇게 자산이 많았나요, 그렇게? 해외에? 아니, 많았죠, 당연히. 지금 세계화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 다이아몬드를 못 만지게 했어,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도 멍청해. 네, 멍청하게 이럴 데가 없어도. 그러니까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금이라든가 은 돌리는 건 죄다 유대인들한테 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돈을 유대인들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게. 근데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실물이 중요했지 돈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먹고 사는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금과 은이 큰 역할을 못했지만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거대한 역할을 할 때 그때 끼어든 거지. 우리 그러면 또 유대 이민법 금지 연금 파괴시키고요. 365년 만에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1694년 영란은행을 설립하고요. 그렇죠. 잉글랜드 은행. 네, 잉글랜드. 네. 그래서 그래서 주피터리즘이 시작되고. 네, 주피터리즘이 시작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1700년대를 18세기에 들어서게 돼요. 네. 영국이?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파워가 얼마나 셌던가는 아까 성 바오로 거기서 이미 다 드러난 거고. 그리고 아직 국적법은 취득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한테 국적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네가 다 권력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적을 갖고 안 갖고가 당시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 근데 이제 미국 쪽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약탈하려고 할 때는 국적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적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거야. 1740년대부터. 이미 뉴 잉글랜드 쪽에는 2,500명의 유대 상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 미국 식민지, 영국 식민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이제 터키 오스만에서부터 올라와서 암스테르담을 장악하고 스페인에서 터키로 갔다가 터키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오고 암스테르담으로 런던 갔다가 런던에서 뉴 잉글랜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 금융가들의 활동 족적이 앵글로색슨 제국주의 족적과 똑같아요. 지금. 그럼 누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국 애들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유대 애들이 들어와서 그럼 개난리를 쳤다는 거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헨리 8세가 1509년부터 1547년까지 재위를 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야가 아라곤의 캐서린, 아라곤이니까 당시 이제 스페인 제국아니에요. 아내를 받아들였어. 그런데 걔하고 아라곤의 캐서린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개난리를 치면서 로마 카톨릭이 야 하지마 이혼을 이 자식이. 헨리 8세 미친 거 아니야? 헨리 8세가 이런 개새들이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뭐야 로마 카톨릭 한번 붙을래? 그래갖고 완전히 이게 됐잖아 이게. 그래. 돼가지고 그때 헨리 8세 옆에 이렇게 어드바이저들이 다 유대 애들이에요. 유대 애들이 와가지고 야 진짜 로마 카톨릭 저 새끼들하고 이거 해. 그 이후에 영국의 유대 그 종교 있잖아요. 퓨리턴이 그때부터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그래서 야 그러면 영국이 무슨 로마 카톨릭 눈치를 뭐하러 봐? 에이씨 우리는 그냥 영국 국교회야. 성공해 지금의 성공해. 야 우리는 국교 왕이 수장, 종교의 수장, 정치 권력의 수장 다 해먹어. 로마 카톨릭 짜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후 잉글랜드는 교회 재산을 전부 다 7개인가 8개 가문 애들이 뿜빠이에서 나눠 먹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영국 경제 자체가 과두화가 돼버려요. 가톨릭 재산 뺏어 먹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예요. 야, 그러니까. 프랑스식 방법이 있고 영국식 방법이 있고 그러네. 식이었습니까? 혁명을 했잖아. 그래서 민족 혁명을 통해서 뺏었잖아.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도 있잖아요. 거기 퓨리탄 혁명 하고 나서 엄청나게 카톨릭 재산을 뺐어요. 사실 얘네들이 카톨릭이 망가지면 유대 애들은 너무 해피하거든요. 잉글랜드 내 있잖아요.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소리가 뭐가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그거는 경제 자체가 급속하게 우리처럼 있잖아요. 소수에게 집중되는 과두 체제가 딱 형성됐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게. 그렇지.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그러면 이후에 퓨리턴 혁명이나 명예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영국 애들이 결사항상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결상전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귀족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미 같이 합쳤어. 현지 부역자 있죠. 현지 부역자 애들처럼 야 쟤네들 들어오면 우리 그런 전망을 다 보는 거지. 그러나 나중에 잉글랜드 은행이 되고 나서 잉글랜드 은행에 사실 거기 주주들이 다 있고 유대 뱅커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거기서 잉글랜드 은행을 이제 설립해서 막 장사를 해요. 뭐 동인도 회사니 뭐 장사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영국 내의 그 과두들, 유대 애들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의 자산이 불 것이라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 과두들도 전부 다 멸망해요. 전부 다 폭삭 다 망해갖고. 토사구팽. 그렇죠. 토사구팽 해갖고 걔네도 깡통을 차게 됩니다. 전부 다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아이고 국내는 먹을 게 더 이상 없네. 이제 제국주의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세계 정복의 이러한 야무진 꿈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돈 띵길까봐 보증하고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의 상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깊이 연구하는 연구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시 교수님이 거기 소결 아까 말씀하신 거 간단히 중간결론 한번 지어주세요. 1655년부터 1695년까지 알려진 바 한 1,000명의 암스테르담 유대인들이 유대 금융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유통상인들, 거대 상인들, 노예 상인들 다 합쳐진 거예요. 유럽 최대의 도시였던 런던으로 들어와서 40년간 1655년부터 1695년까지 40년간 벌인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첫째 영국의 왕실을 네덜란드 유대 금융 치하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접수하고. 네, 두 번째 잡스러운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네, 죄다 영국의 재정 적자를 안기기 위한 하나의 방도였고요. 세 번째 영국의 중앙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영국의 화폐 발행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발행권 다 가져가고 국가를 부채 더미에 기하급수적으로 부채가 상승하고 주피터리즘 이게 20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똑같은데요. 한 방이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그 영국사, 이 짧은 영국사가 이 영국의 그 영국 앵글로색슨 스타일의 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화폐 발행권을 개인이 갖고 재정 적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통령이라든가 그 대표자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독특한 앵글로색슨 정치 세계를 만들어온 그 토대를 다진 때예요. 이때가 1655년부터 1695년까지가.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소규모 과도 체제의 인원들이 금융가들 등이 없고 군주와 군주제를 장악하는 붕당 체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명예혁명의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내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그 유대들이 뭐 어쨌다고 걔네들이 이 네덜란드 갔다가 영국 갔다가 국가의 무역을 번성시켜 국가 경제를 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에 다 써있어. 이렇게 모든 책을 보면 써있어. 그러나 실제로 파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대 뱅커들이 상륙한 이후로 영국의 참상 어떤 참상이 벌어졌는지 이제 2부에서 얘기해요. 2부 지금 1부. 그러면 지금 요거는 1부로 맞춰서 그러니까 유대들의 상륙까지만 영국 마치겠습니다. 요를 그 챕터 한 꼭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다음에